새벽 3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옆에 누가 자고 있었다면 깨웠을 텐데 지금은 혼자입니다. 이게 그냥 심장이 뛰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신호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핸드폰을 잡으려고 손을 뻗지만 119에 전화하기엔 너무 창피하고 자식한테 전화하자니 괜히 걱정시키는 것 같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혼자 사시는 60대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밤의 불안함, 이 막막함. 괜찮은 건지 위험한 건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그 순간 말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1인 가구 여성의 70% 이상이 혼자 아플 때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밤의 안전, 경제적 불안, 외로움 순서입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 그리고 그 명쾌한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안이 안심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두려움부터 시작해 볼까요? 혼자 사는 60대 여성이 가장 무서워하는 첫 번째, 바로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샤워하다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허리를 세게 부딪혔는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고 소리를 질러봐도 아파트라 들리지 않습니다. 이 순간 누가 나를 찾아줄까요? 이게 바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포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면, 갑자기 아프면 누가 알아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3세 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문제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핸드폰도 멀리 있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들리고. 그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대로 며칠을 여기 있으면 어쩌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죽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다행히 낮에 친구가 약속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안 받으니까 찾아와서 발견됐지만 만약 그 친구가 안 왔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독거 여성의 낙상 사고가 1년에 수만 건 발생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문제는 낙상만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 뇌졸중 전조 증상, 당뇨 쇼크, 이런 건강 이상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빨리 발견하고 조치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한테 매일 전화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웃한테 매일 확인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스마트 안전 시스템입니다. 첫째,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세요. 요즘 스마트워치는 단순히 시간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낙상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응급 연락처에 전화가 갑니다. 심박수가 비정상이면 경고를 보냅니다. SOS 버튼을 누르면 즉시 구조 요청이 됩니다. 실제로 한 67세 할머니께서 스마트워치 덕분에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쓰러졌는데 스마트워치가 낙상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딸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1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심근경색이었는데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아서 완전히 회복하셨답니다. 스마트워치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10만 원대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10만 원이 비싼가요? 둘째, 지자체 응급 안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각 지자체마다 독거 어르신을 위한 응급 안전 서비스가 있습니다. 집안에 센서를 설치해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관리센터에 알람이 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독거 어르신 집에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 센서, 응급 호출 버튼을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관리센터에서 전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방문도 합니다. 한 65세 할머니는 이 서비스 덕분에 큰 화재를 막으셨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깜빡 잊고 주무셨는데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서 센터에 알람이 갔고 센터에서 즉시 119에 신고해서 소방관이 와서 불을 껐답니다. 만약 이 서비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보세요. 셋째, 정기적인 안부 전화 시스템을 만드세요. 친구, 이웃, 자식과 정해진 시간에 안부 전화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9시에 친구와 잘 잤어? 라고 문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만약 문자가 안 오면 전화해보고 전화도 안 받으면 집에 가보는 겁니다. 한 할머니는 딸과 이런 약속을 하셨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톡으로 오늘도 무사히라고 보내는 거예요. 만약 9시까지 안 보내면 딸이 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서로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넷째,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핸드폰 잠금 화면에 비상연락처를 표시해 두고 냉장고 문에도 붙여두세요. 만약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누군가 발견하면 즉시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의 도움을 받고 사회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워치 하나 장만하시고 주민센터에 안전 서비스 신청하시고 친구와 매일 안부 나누는 약속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두려움으로 넘어가 볼까요? 혼자 사는 60대 여성이 무서워하는 두 번째, 바로 밤의 두려움과 안전입니다. 여러분,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래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현관문 손잡이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누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범죄자가 혼자 사는 여자 집을 노리는 건 아닐까? 이게 과한 걱정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독거 여성을 노린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은 체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며칠 연속 같은 시간에 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무서웠답니다. 그분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밤만 되면 불안해서 불을 다 켜놓고 문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핸드폰을 꼭 쥐고 주무셨어요. 낮에도 피곤하고 우울해지고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지셨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 누군가 밤마다 문 앞에 와서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다행히 범인을 잡았지만 그 공포는 오래 남았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뉴스를 보면 독거 여성을 노린 범죄가 계속 나옵니다. 택배 기사를 사칭하거나 가스 점검원을 사칭하거나 심지어 무작위로 집을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감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도 불안하고 집에 있는 게 무섭고 이게 계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마트 홈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세요. 요즘은 비싼 보안 시스템이 아니어도 충분히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관문에 스마트 도어락을 다세요.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여는 건데 밖에서 누가 만지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옵니다. 누군가 여러 번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면 사진도 찍힙니다. 한 66세 할머니는 스마트 도어락 덕분에 침입을 막으셨습니다. 새벽에 누군가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는데 핸드폰으로 알람이 와서 깼답니다. 즉시 110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만약 일반 자물쇠였다면 어땠을까요?
또 현관과 거실에 CCTV를 다세요. 비싼 것 아니어도 됩니다. 10만 원대 제품도 충분히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녹화도 됩니다. 집 밖에 있을 때도 집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둘째, 지자체 안심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많은 지자체에서 독거 여성을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 안심 택배함, 안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밤늦게 혼자 귀가할 때 신청하면 경찰관이나 자원봉사자가 집까지 동행해 줍니다. 무료입니다. 또 안심 택배함 서비스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게 택배 기사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아파트 입구나 주민센터에 설치된 택배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웃 돌봄망을 만드세요. 같은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이웃들과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서로 알려주는 겁니다. 한 할머니는 위아래 집 이웃들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드셨답니다. 낯선 사람이 배회하거나 수상한 일이 있으면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은 밤에 복도에서 낯선 남자가 서성이는 걸 아래층 이웃이 발견해서 단체방에 알렸고 모두 문단속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넷째, 혼자 사는 티를 내지 마세요. 현관 앞에 남성용 신발을 놓아두거나 빨래를 넣을 때 남성용 옷도 함께 널어두는 겁니다. 택배를 받을 때도 여보, 택배 왔어요 라고 안으로 말하는 척하세요. 한 할머니는 아들 신발을 하나 사서 현관에 놓아두셨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거실과 작은 방 불을 다 켜놓으셔서 여러 명이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밤에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문단속을 확인하고 창문을 확인하고 가스를 확인하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불안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 기술과 사회 시스템, 그리고 이웃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 도어락 하나 달고 주민센터에 안심 서비스 신청하고 이웃과 연락처 교환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밤의 불안을 낮의 안심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60대 여성이 무서워하는 세 번째, 바로 고독과 단절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북적이던 집이 갑자기 텅 비었습니다. TV 소리만 덩그러니 들립니다. 이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 그 외로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감정 말입니다. 혹은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 문득 깨닫습니다. 나 이번 주에 누구랑 말 한마디 안 했네? 택배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힘들어졌답니다. 그분은 일주일씩 집에만 계셨어요. TV만 보고 밥만 먹고 주무시고 누구와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말하는 것조차 어색해지셨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계산할 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웠답니다. 더 큰 문제는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씻기도 귀찮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며칠, 몇 주 계속됐답니다. 다행히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정기 방문했을 때 발견했습니다. 즉시 상담과 치료를 연결해줘서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지만 만약 늦게 발견됐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바로 고독과 단절의 무서운 점입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섭습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모든 의욕을 빼앗고 심하면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AI 돌봄 로봇이나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AI 스피커나
AI 돌봄 로봇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AI 스피커에게 오늘 날씨 어때? 음악 틀어줘, 타이머 맞춰줘 이렇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말을 하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AI 돌봄 로봇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 드셨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이렇게 말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답변이 없으면 관리센터에 알람을 보냅니다. 한 할머니는 AI 스피커와 매일 대화하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하고 뉴스도 읽어달라고 하고 심심하면 노래도 틀어달라고 한다.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 상대가 되어준다고 하시더군요. 둘째, 정기 안부 전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많은 지자체와 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을 위한 안부 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번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곳은 자원봉사자가, 어떤 곳은 사회복지사가 전화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짧은 통화가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요즘은 60대, 70대도 스마트폰을 쓰시잖아요.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네이버 카페, 유튜브 댓글 같은 곳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60대 혼자 사는 여성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셨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날씨 좋네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외로움을 덜어준다고 하시더군요. 넷째,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세요.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교회, 성당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요가,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댄스, 영어 회화 등 관심 있는 걸 하나 골라서 나가보세요. 한 할머니는 복지관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몇 번 가니까 친구들이 생기고 수업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주말에 등산도 가게 됐답니다.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다섯째, 정기적인 일정을 만드세요. 월요일은 복지관, 수요일은 도서관, 금요일은 친구 만나기. 이렇게 정기적인 일정이 있으면 삶에 리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정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고독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의 도움도 받고 사회 시스템도 활용하고 사람들과도 연결되면 충분히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AI 스피커 하나 장만하시고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시고 온라인 커뮤니티 하나 가입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외로움을 몰아내고 활력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60대 여성이 무서워하는 네 번째, 바로 경제적 불안과 사기 피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인데요. 어머니 계좌가 해킹 위험에 있어요. 아들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지금 입금해 줄 수 있어? 이런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경찰이라고 하더래요. 어머니 명의로 통장이 개설돼서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범인이 된다고 했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모든 예금을 인출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2,50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분은 며칠간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셨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였구나 하면서 자책하셨어요. 돈도 문제지만 그 상실감과 수치심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년 증가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이 주요 표적입니다. 왜일까요?
즉시 물어보거나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만이 아닙니다. 투자 사기, 건강식품 사기, 리모델링 사기 등 다양한 사기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끊으세요. 예외 없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심지어 자식이라고 해도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확인하세요.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자식이라고 하면 자식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귀찮고 번거로워도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둘째, 금융거래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큰돈이 관련된 일은 반드시 자식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창피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신중한 겁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원칙을 세우셨답니다.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딸에게 물어본다. 투자 권유를 받든 물건을 사든 돈을 빌려달라든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딸과 상의하신답니다. 덕분에 여러 번 사기를 피하셨다고 합니다. 셋째, 디지털 금융 문해력을 키우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고 쓰면 위험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많이 합니다. 꼭 참여하세요. 한두 시간 투자해서 배우면 평생 도움이 됩니다. 넷째, 통장을 분리하세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목돈 통장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돈 통장은 인터넷 뱅킹을 안 되게 하고 인출도 직접 은행에 가야만 할 수 있게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설령 사기를 당해도 생활비 통장에 돈만 피해를 입고 목돈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물론 필요하면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당당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돈으로 내 생활을 한다. 자식한테 용돈 안 받고 생활비 안 받는다. 대신 자식들한테 부담도 안 준다. 이게 나를 지키는 길이다. 여러분, 경제적 안전은 노후의 가장 큰 기둥입니다. 사기를 조심하고 현명하게 관리하고 자립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끊고 큰 결정은 상의하고 금융 교육 받으러 가세요. 그 작은 습관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60대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5번째, 바로 심리적 독립과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자식들한테 미안해. 혼자 살면서 걱정 끼쳐서. 명절에 혼자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 같아. 친구들은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데 나만 혼자야.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가족이 함께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혼자 산다는 건 뭔가 부족하고 외롭고 불쌍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 사는 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적이고 당당한 겁니다. 실제로 혼자 살면서 행복을 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69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서러웠다.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았다. 아무한테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이다. 이 할머니는 혼자만의 루틴을 만드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하고 맛있는 아침 먹고 산책하고 낮에는 취미 생활하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거나 책 읽으신답니다. 주말에는 전시회도 가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신답니다. 자식들이 주말에 오면 반갑고 안 와도 내 할 일이 있으니까 괜찮다. 오히려 자식들한테 너희 바쁘면 안 와도 돼. 엄마는 할 일 많아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심리적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엄마 혼자 사는 거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는 지금 제일 행복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다. 내 나이 70에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적이 없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불쌍하게 살 수도 있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안함과 서운함을 내려놓으세요. 자식들한테 미안해도 내려놓고 자식들이 날 안 챙겨줘서 서운해도 내려놓으세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사랑하는 관계,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둘째, 나만의 루틴과 즐거움을 찾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 낮에 뭘 할지, 저녁에 뭘 할지, 나만의 일정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취미든 운동이든 공부든 봉사든 뭐든 좋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활동을 하세요. 셋째, 나 자신을 돌보세요. 건강도 챙기고 외모도 가꾸고 맛있는 것도 먹고 혼자 산다고 대충 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요. 넷째, 당당하세요. 혼자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사는 거니까요. 여러분, 혼자 사는 60대 여성은 불쌍한 게 아닙니다.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 사는 60대 여성이 무서워하는 것들과 그 대비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스마트워치, 지자체 응급 안전 서비스, 정기 안부 전화 시스템으로 대비하세요. 혼자 쓰러져도 빨리 발견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밤의 두려움과 안전. 스마트 홈 보안 시스템, 지자체 안심 서비스, 이웃 돌봄망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혼자 살아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독과 단절. AI 돌봄 서비스, 정기 안부 전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로 연결되세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불안과 사기.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끊기, 큰 결정은 상의하기, 디지털 문해력 키우기로 재산을 지키세요.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리적 독립. 미안함과 서운함을 내려놓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당당하게 사세요. 혼자 사는 건 자유이자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워치 장만하고 주민센터에 안전 서비스 신청하고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고 금융 교육 받으러 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세요. 혼자 산다고 불쌍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은 강한 여성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안전한 1인 가구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